안녕하세요. 서울부민병원 척추센터장 은상수입니다. 비온 뒤에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강의 주제를 허리디스크의 보수적 치료라는 내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허리디스크들 많이들 관심 있으실 텐데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받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허리디스크 치료라고들 생각하시면은 대부분 아마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술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연상이 되실 것 같은데 제 제목에서 말했던 이 허리디스크의 보수적 치료는 이 순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자 몸에 부담이 덜 되고 비교적 쉽게 접근하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좀 접근이 쉬운 약, 그 다음에 주사, 그리고 시술, 수술 이렇게 단계별로 치료하는 것을 저는 허리디스크의 보수적 치료라고 부르고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환자한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리디스크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허리디스크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척추뼈가 이렇게 우리 몸을 세워주는 기둥 역할을 하죠. 이 척추뼈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움직임도 가능하고 충격 흡수 기능도 가능한 것이 이 척추뼈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우리가 허리 부분을 요추라고 부릅니다. 요추인데 번호를 매겨서 4번 뼈하고 5번 뼈에 있는 디스크를 4, 5번 디스크, 그 다음에 아래에 5번, 6번이나 5번, 천추 1번 디스크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이제 사체를 잘라서 이제 척추뼈와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 신경 나가는 구멍을 보여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허리디스크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요 모양이 앞에 이쪽이 배고요. 여기가 등입니다. 우리 몸 앞에는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디스크는 겉의 면을 섬유륜이라고 하고 안에가 수액입니다. 그 뒤에 신경이 있고 뒤에 뼈가 있게 됩니다. 모양으로 보여드리면은 모양은 이렇게 보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디스크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찢어지게 되면 안에 있는 수액이 디스크 조각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디스크 파편이 삐져나와서 척추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엉덩이 다리 저림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제가 내시경 수술하면서 디스크가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 촬영한 건데요. 다음 동영상도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신경이 보이죠? 내시경으로. 이건 MRI 사진인데요. 2번, 3번 허리 디스크가 위로 터져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 신경을 누르고 있고요. 그래서 단방향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척추뼈를 살짝 갈아내면은 황색인대가 보입니다.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나면 이제 척추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얗고 저 혈관 보이는 게 신경이거든요. 신경 옆으로 디스크 파편 조각이 보입니다. 디스크를 이렇게 잡아서 쏙 뽑아내는 거죠. 바깥에서 이제 제가 내시경 하고 있는 모습인데 마치 낚시 하듯이 물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이제 디스크 조각을 뽑아내고 나면 수술 전에 있던 디스크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이렇게 이제 MRI 모양에 이제 익숙해지시면은 요 모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그리고 뒤에 신경을 누르게 되는 튀어나온 탈출된 디스크 조각을 보게 되는데 이를 갖다가 우리가 앙금빵에 이제 팥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
모양이다 라고 상상도 하시고요. 설명도 하시는 분도 있고, 충격 흡수 기능이 있으니까 젤리 같다 라고들 상상들을 하시는데, 실제 디스크는 아까 디스크 제가 이제 수술방에서 뽑아낸 디스크를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좀 딱딱합니다. 돼지 껍데기 정도의 그런 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충격 흡수 기능도 있지만 뼈와 뼈를 잡아주는 인대 역할은 무엇이냐? 척추뼈가 또 무한정 구부러지지 않도록 해주는 구조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허리 디스크 증상은 아픈 부분은 이제 그 척추 신경이 눌리면서 엉덩이 다리 쪽으로 저리고 당긴다 라는 증상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표현이 참 다양하죠. 뭐 콕콕 쑤시는 것 같다, 칼로 베는 것 같다, 뭐 화끈거린다, 잘려나간다, 고춧가루 뿌린 것 같다, 이런 다양한 증상들과 기능적으로는 아픕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뭐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세수하려고 허리 숙일 때 힘들다, 뭐 이런 증상들과 감각 이상, 이제 4살 같지 않다, 물 흐르는 것 같다, 뭐 그런 이제 증상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종국에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처음에 저리고 아프고요. 그 다음에 감각이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마비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발가락 발목을 들어 올리고 싶은데 그게 안 움직인다든지 정말 심한 경우는 이제 대소변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은 그럼 언제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제 동적인 마비, 발목이 안 올라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시행을 하고요. 아주 심한 통증을 극심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든지 잠잘 수 없는 통증, 자다가 깨는 통증들이 있을 때 우리가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고민해야 되는 케이스인데요. 충분히 치료했음에도 이렇게 비수술 치료들을 열심히 하고 기간이 3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뭔가 불편하다, 이렇게 살기에는 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병원 가셔서 이제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MRI상 디스크가 심하다고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수술하기 무서워서 왔어요? 수술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또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중에 마비가 되니까 지금 수술을 해야 된다 라는 설명을 듣고 이제 환자분은 겁에 질려 오십니다. 근데 이게 맞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MRI가 모양이 심하다고, 디스크 크기가 심하다고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디스크는 증상만 조절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크기에 따라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아프느냐, 생활에 지장을 주느냐가 우리가 이제 치료의 기준이 되는 거고, 나중에 마비가 된다. 사실은 나중에 마비가 되는 거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환자가 제일 먼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큰데 혹시라도 이런 증상들이 마비 같은 게 생기면 빨리 병원에 오셔라 라는 것과 함께 비수술 치료들을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처음 얘기로 척추 치료는 이제 보수적으로 하자 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신경 주사, 그리고도 효과가 없으면은 수술 순서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단이죠. 단계별로 우리가 이제 이걸 올라가게 된다를 말씀드리는데, 처음 치료인 이제 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약을 좀 드리면은 이거 치료제 아니지 않냐, 진통제면 나 먹지 않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약은 진통소염제고요. 진통소염제라는 게 진통제도 있지만 염증을 줄여주는 소염작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중요한지 조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고요. 또 우리가 주는 약 중에는 신경저림 완화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주는 약들이 처음 치료할 때는 효과적이다.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디스크가 처음 터졌을 때 많이 아픈 이유는
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를 때 압박으로도 신경 통증이 있지만은 사실은 염증 때문이 제일 아픕니다. 찢어진 부분에 이제 염증 세포들과 신경위의 붓기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줄어들게 하는 게 통증 감소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게 디스크를 낫게 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진통 소염제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신경 차단술, 신경 성형술 같은 치료들이 디스크 조각을 없애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 주변의 염증을 줄여서 환자분이 안 아프고 편안해지도록 해주는 게 병원에서 하는 초기 치료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환자분들이 여전히 MRI상 저렇게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나 디스크 근본적으로 고쳐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스크는 꼭 없애야 되는 거가 아니고요. 증상을 치료하면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치료 중에 하나인 이제 신경 주사를 좀 보겠습니다. 신경 차단술이 정확한 용어고요.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면서 신경 주변을 적셔주는 스테로이드가 섞인 액체를 갖다 신경 주변에다가 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차단술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겁내하시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단순히 신경 주변에 약물을 뿌려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차원적인 엑스레이로 볼 때 신경이 정확하게 약물이 전달됐는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CT 신경 차단술을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3차원적 영상으로 바늘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전하게 원하는 위치에 놓고 약물이 신경관 안으로 확실하게 적셔지는지 볼 수 있는 게 이제 CT 신경 차단술의 장점인데요. 이렇게 CT 신경 차단술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서울 보민병원에서는 이런 치료를 하고 있고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직접 치료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주사를 맞았는데도 많이들 이제 낫지가 않고 요즘 많이 하는 치료가 이제 시술입니다. 시술이라고 하면은 전신 마취하지 않고 부분 마취로 당일 활동이 가능한 치료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긴 카테터를 꼬리뼈 쪽으로 넣어서 움직이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 끝에 이렇게 확장되는 풍선이 있으면은 풍선 확장술, 없으면은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풍선 확장술 하면은 좀 환자분들이 좀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성형술도 거의 비슷하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신경 성형술을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진짜 사용하는 신경 성형술 카테터인데요.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보이면은 좀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꼬리뼈로 들어간 다음에 원하는 부위 쪽으로 신경 유착을 방리하고 주사액을 쏴주고 그 다음 부분에 또 병이 있다면 한꺼번에 다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신경 성형술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왼쪽도 치료하고 오른쪽 치료하고 5번, 6번 치료했으면은 4번, 5번 한 번 더 치료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고 신경 바로 앞에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주사를 넣기 때문에 멀리에서 주사액이 안 들어갔던 신경 차단술로 안 되는 환자들이 신경 성형술을 하면은 비교적 더 효과가 좋게끔 나타나서 수술하기 전에 수술을 하기 싫다라고 하면은 해볼 수 있는 가장 센 비수술 치료가 신경 성형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수술은 언제 해야 되느냐? 마비가 있는 경우, 발목이나 대소변 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해야 되고요. 마비가 있을 때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치료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춰질수록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마비 증상은 확인되면은 바로 수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우리가 좀 환자랑 잘 봐가면서 치료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극심통 비수술 치료, 아까 말씀드린 약, 주사, 시술을 다 해도 좋아지지 않는 극심통이 있는 경우에 수술을 해야 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뭐 3개월, 6개월 동안 이렇게 치료했는데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근데 나는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등산을 좋아하는데, 이런 치료들을 이런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우울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디스크 치료나 수술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위험하거나 힘들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정상인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치료하는 방법 중에 PLD 내시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방향 내시경이라고도 알고 계시는데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얇은 내시경이 들어가서 디스크 조각을 뽑아내는 치료가 되고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전신 마취가 아닙니다. 부분 마취로 하는 거고 당일 퇴원이나 다음날 퇴원, 환자분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말하면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시술과 같이 똑같은 수술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1cm 미만 피부 절개로 치료를 합니다. 저 MRI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래로 크게 나와 있던 디스크도 우리가 내시경으로 이렇게 디스크를 뽑아내는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통을 갖다가 환자분 지금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부분 마취, 피부 부분 마취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내시경 통을 넣고요. 이제 내시경 화면을 우리가 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디스크 덩어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디스크를 좀 제거를 해주고요. 이제 이걸 뒤로 빼면서 파란색으로 염색된 디스크 조각들이 또 보입니다. 이 디스크 주 조각, 큰 덩어리 파편을 이제 뽑아내는 모습인데요.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작은 통으로 내시경이 들어가 있지만 효과적으로 이렇게 환자를 괴롭히던 디스크 조각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보면은 디스크가 다 뽑히고 감압이 돼서 이제 펄럭펄럭거리는 신경과 이제 뽑아낸 디스크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피부는 거의 뭐 칼 하나, 1cm 미만으로 절개가 돼서 안에 꼬매고 이렇게 테이프만 붙여주면은 흉터는 거의 없는 게 이제 PLD 내시경입니다. 요즘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도 많이 합니다. 앞에 PLD 내시경과 차이는 이건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장점은 이렇게 두 개의 구멍을 내고 들어가면서 협착증까지 같이 제거가 할 수 있는 거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MRI상 보면은 파란색 부분이 눌린 협착증으로 눌려서 삼각형으로 작아진 신경이라 치면 이제 내시경으로 감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노랗게 원래 크기가 이만한 거예요. 이렇게 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세현미경 수술은 이제 이전 내시경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고 미세침습 수술 한 3cm 정도 피부 절개한 다음에 현미경으로 보면서 밝은 빛을 비추면 이게 확대돼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을 딱 젖히고 디스크 조각을 이게 뽑아내는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 수술할 때 이렇게 관절은 살리면서 척추뼈와 황색인대를 제거하는 후공 절제술을 한 다음에 앞에 이 신경을 젖힌 다음에 디스크를 제거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현미경 사진인데요. 신경을 제가 지금 젖혔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사용해서 디스크를 기화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안전하고 정교하게 우리가 디스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셉을 넣어서 탈출된 디스크 조각을 잡아서 뽑아낸 모습이고요. 그래서 뭐 덩어리가 크면은 정말 이렇게까지 뭐 아주 무시무시한 디스크 덩어리가 이제 환자를 굉장히 아프게 하고 있었고 수술로서 잘 제거가 되면은 너무 아프던 게 하루 반 만에 바로 좋아지니까 환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큰 것 또한 이제 잘된 수술의 결과입니다. 수술 전후 MRI 두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술 전에 협착증하고 여기 왼쪽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협착증 수술 이게 보면은 신경이 여기 다발다발 보이잖아요. 전선처럼. 근데 이게 원래 정상인데 너무 협착증이랑 디스크에서 눌리면은 강낭콩 이렇게 밀려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게 이제 신경이고 수술 후에 감압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협착증 심했던 모습이고 수술 후에 마찬가지로 신경이 다 펴지고 원상복구돼서 신경 다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질문 시간 저희가 받을 건데요. 그래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 척추 치료는 성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갑자기 뭐 수술을 마비가 될 것 같으니까 미리 하자 아니면은 MRI 모양으로 디스크가 크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접근으로 하지 말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시작으로 하고 그 다음에 효과가 없다라면은 신경 차단술 주사, 그 다음에 신경 성형술 시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더라도 요즘은 이렇게 내시경 수술, 뭐 PLD 양방향 내시경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고 현미경 수술도 좋은 수술이기 때문에 주사, 시술, 수술 순서대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수술 치료로 10명이 병원에 디스크로 진단되시면은 7, 8명은 수술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그 얘기는 또 2, 3명은 또 이렇게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조승현님, 아니 어디서부터 할까요? 저 위에 첫 번째 질문 처음부터 하셨던 분이 있은 것 같은데, NJ님 질문 읽어볼게요. 24살인데 엉덩이 위에 뼈가 부어서 CT 찍었다가 오늘 우연히 척추 이분증에 디스크까지 발생했어요. 딱히 아프진 않은데. 척추 이분증은 엑스레이상 이제 기형으로 있고 디스크까지 있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는 증상으로 치료합니다. 아프지 않으면은 우선은 관리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발리님인데요. 45살 남성분이시네요. 몇 달간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져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MRI 결과 허리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오랜 시간 앉아있는 지갑이라 더 악화되는 것 같아. 어떤 운동이나 생활습관 개선이 도움이 될까요? 앉아있는 거가 서 있는 거에 비해서 허리 통증을 더 유발을 합니다. 디스크에 좀 무리를 많이 가게 하는데, 그거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서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허리가 펴지는 전만 자세, 이렇게 커브를 만들기가 쉬운데 앉으면 이 커브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디스크의 하중이 좀 가고 등 근육도 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무 오래 앉아있다라고 하면은 50분 앉아있으면 10분 서서 걷는 운동, 그 다음 평상시에 허리 강화 운동들 해주는 게 좋고요. 업무 환경을 좀 바꾸실 수 있으면은 스탠딩 책상 쓰시는 것도 좋고, 제가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걷는 거 말씀드립니다. HJ 킴님, 골다공증이 심한 편에 속하면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치료를 해야 할까요?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서 잘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골다공증이랑 척추협착증이랑 이게 있다고 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척추협착증은 협착증대로 여기 이제 우리 디스크에서 하는 보수적 치료가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사, 시술, 수술 순서대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척추협착증 강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이 제고님, 저는 50대 초반 여성인데 허리 디스크로 인해 다리 저림과 통증이 계속되고 있어요. 보수적 치료로 통증 완화가 가능할까요? 물리치료나 약물 치료로 개선되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약물 효과적입니다. 이제 약도 이제 드시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붓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속 쓰린 경우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약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약을 찾게끔 우리가 이제 약을 바꿔가면서 또 용량도 증량해가면서 치료하면은 효과를 보는 경우도 많고요.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운동 치료까지 해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이제 치료 효과가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가 좋은 치료가
신경 차단술 주사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면은 주사부터 한번 치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덕선님, 디스크가 신경을 마비가 있어 수술했는데 마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그 수술을 하시고 좀 결과가 안 좋으신 상태인데요. 이유는 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디스크가 커서 신경을 세게 누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디스크를 제거해서 신경 눌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이 좀 손상이 되고 아픈 걸 기억을 해서 후유증으로 좀 저리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마비가 아마 뇌살 같지 않고 좀 발끝 이런 부분에 감각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약도 좀 주고 1, 2년 정도 기다려 보기도 하고 너무 힘들면은 신경 주사도 수술 후에도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병원에서 볼 거는 혹시라도 디스크가 남아있거나 아니면 재발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거에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동무님, 질문이 깁니다. 20살에 무거운 상자를 들다가 통증을 느끼고 주저앉아 통증으로 몇 달 고생하고 40살인 지금까지 허리 때문에 고생합니다. 지금 병원을 가면 그때 다쳤을 당시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서 계속 다른 디스크까지 문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 다쳤을 당시 적절한 치료가 무엇이었을까요?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 진료 방법이 궁금해요.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그 20여 년간 아마도 무거운 거를 계속 드시고 이제 관리라는 거 이제 허리를 좀 아껴 쓰는 우리 몸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기계거든요. 기계도 많이 쓰고 시간이 지나면은 닳고 낡듯이 우리 허리 디스크도 과사용 피로가 누적되면은 이제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드셨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부담이 많이 갔을 텐데 그런 이제 숙여서 물건 드는 일을 덜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물건 드는 방법도 이제 잘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허리를 펴고 물건 가까이 가서 무릎으로 앉은 다음에 무릎으로 일어나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무거운 걸 들지 말고 소분해서 조금씩 드는 방법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허리를 좀 아껴 쓰는 방법을 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네요. 송하연님, 40살 여성입니다. 임신 후 허리 디스크가 생긴 것 같아요. 특히 무리한 운동이나 일상적 활동 후에 통증이 심해집니다. 임산부나 출산 후 여성은 어떤 치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임산부나 아니면은 이제 수유를 하고 있는 산모분들한테는 이 처음 시작인 약물 치료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여성분들도 갑작스럽게 체중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되게 허리에 부담을 주는 상황, 그 다음에 육아를 하면서 또 이제 숙여서 아이를 낳는 일들이 많으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들 호소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약이나 이제 주사 넣는 것들이 조금 약간 조심스럽기 때문에 걷는 운동 좀 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체중도 아마 뭐 출산 후라면은 그런 것들도 저희가 물리치료와 함께 같이 좀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영 너무 아픈 경우에는 이제 산부인과 주치의 선생님한테 상의를 해서 필요한 약물과 주사 치료를 이제 허락을 받고 우리가 하게끔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나무님, 허리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동시에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MRI 촬영 후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가 더 복잡한가요? 수술은 피하고 싶습니다.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이 사실은 연장선상에 있는 병입니다. 척추 협착증이 생기는 이유는 디스크가 건강하지 못해서 흔들흔들 거리는 걸 뒤에 있는 황색인대가 안정성을 주려고 두꺼워지면서 생기는 게 척추 협착증이거든요. 그래서 척추 협착증이 있으면은 보통 디스크도 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료들은 뭐 굉장히 환자분들이 많고 뭐 더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시술로 많이들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디어마인님, 지난 월요일에 병원에서 고주파 수액감압술을 권유받아 시행하였습니다. 시술 이제 일주일 차인데 저림 증상이 많이 좋아졌으나 허리 통증은 남아있고 나아질까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취미인 러닝은 언제쯤 다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정도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직업적 특성상 술 접대가 많은데 시수로 술은 언제쯤 마셔도 될지 저는 그냥 제 환자분들한테 바로 그냥 다음 날부터 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술은 이제 사회적으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좀 그래도 주의를 드리는 거는 숙여서 일하거나 무거운 거 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달 동안 하지 마라. 근데 이제 러닝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뛸 때 허리에 충격을 많이 주면서 손상되는 디스크들의 충격이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러닝보다는 그냥 빨리 걷기, 평지 걷기 정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 말씀드립니다. 수액감압술 시수로 스트레칭은 언제쯤 해도 되나요? 적당히 해도 됩니다. 근데 하면서 이제 어느 각도를 넘어갈 때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멈추시고 좀 다시 쉬었다가 안 아파질 때까지 기다렸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광피부님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로 인해 걸을 때 통증이 심합니다. 병원에서 MRI 엑스레이를 통해 두 가지 문제가 확인했는데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약간 보통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60, 70대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이제 자제분들이 우리 어머니 척추관 협착증이어서 걷기가 힘든 게 척추관 협착증이거든요. 걸으면 엉덩이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터질 것 같아서 못 걷는 게 협착증인데 이거 걸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던 아니면은 주사를 맞던 해서 통증을 어느 정도 줄이고서라도 걷는 운동을 하면서 등 근육을 회복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좋은 사이클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걷는 운동을 좀 저희가 하라고 하고요. 이제 허리 운동 중에서는 척추 협착증 아플 때 저는 브릿지 운동 추천합니다. 다음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 이거 아이디가 어렵네요. 42세 남성입니다. 3마디 디스크로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기만 걸리면 허리가 더 아픈데 왜 그런 걸까요? 감기 걸릴 때 기침하잖아요. 콜록콜록 할 때 이 허리 디스크가 안 좋아지는 자세는 숙이는 자세입니다. 근데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침을 많이 하면서 허리에 충격이 많이 가기 때문에 통증이 있으실 겁니다. 선생님 오른쪽 어깨 야간 통증으로 오늘 병원 방문해서 프롤로 주사 맞고 왔는데 소염 진통제도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검색해보니 프롤로는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처방해 주신 대로 먹어도 될까요? 주사 맞고 통증이 좀 있네요. 프롤로 주사가 이제 포도당을 섞어서 안에 염증을 일으켜서 심부 근육에 그 염증 작용으로 이제 손상돼 있던 인대와 근육을 좀 낫게끔 하는 건데 효과가 염증 작용이 일어나면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아프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염 진통제 같이 먹어도 되시고요. 먹어서 지금 아픈 부분 통증도 좀 줄이고 꼭 프롤로의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키려고 기다리거나 힘들게 있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 매니아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운동 중 갑자기 허리 통증이 왔는데 MRI에서는 허리 디스크가 없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운동할 때마다 통증이 생깁니다. 수술은 무서운데 수술하실 필요 없습니다. 디스크가 없는데 수술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이 무거운 물건 드는 게 아마 지금 문제인 겁니다. 무거운 물건 드는 거를 좀 덜 하시는 게 좋고 운동도 이제 우리가 숙여서 하거나 예를 들면 가장 안 좋은 운동은 우리 허리 의사들은 윗몸 일으키기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숙여서 뭔가를 무거운 걸 많이 드는 동작들을 피하시는 게 좋고 뭐 예를 들면 데드리프트 어떤 운동을 하든 간에 데드리프트도 허리 안 좋은 환자분들도 해도 되거든요. 대신에 안 아프면 됩니다. 근데 하면서 아프면은 내가 너무 무거운 무게를 들고 있거나 내 근육이 그만큼 준비가 안 됐거나 잘못된 자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든 하셔도 좋지만 안 아픈 상태에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JM님 60대 여성입니다. 허리 아픈 세월은 40대 중반부터 아파서 스테로이드 치료 여러 번 받았는데 효과가 길지 않고 요즘은 12월부터 몸의 위치를 다르게 할 때 억소리가 나올 만큼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12월부터면 지금 3달 정도 됐잖아요. 2개월 이상 지속되는 뭔가의 허리 통증은 단순 근육통이나 인대 문제로 보기는 어렵고 무언가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디스크 쪽에 문제가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한번 적당한 CT든 MRI든 검사를 한 다음에 좀 효과적으로 주사치료나 아니면 시술 정도를 하시면은
또 그거 말고도 아니면 약이랑 운동으로도 우리가 한번 좀 고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뽕님, 오랜 시간 앉아있게 되면 왼쪽 사타구니가 저립니다. MRI 봤는데 괜찮다고 하지만 허리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왼쪽 사타구니요. 저림 증상은 또 있으시고 앉아있기도 뭐하고 누워있기도 그렇고 답답하네요. 그래서 이게 그 허리 질환들이 관절 질환들, 특히나 이제 고관절이나 사타구니 그리고 이제 무릎 같은 부분과 증상이 겹치면은 내가 내 몸인데도 이게 어딘지를, 그러니까 허리 때문에 그런 건지 관절 때문에 그런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구분할 수 있는 거는 관절 문제라고 하면은 관절을 돌릴 때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고관절 같은 경우는 양반 다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과 관련된 증상, 그 다음에 한 발로 콩콩 뛰는 그럴 때 충격이 간다든지 눌러서 근육을 눌러서 아프다든지 하면은 그런 거는 이제 관절 쪽에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지금 그거다라고 하시면은 그쪽에 약이나 물리치료, 핫팩 같은 게 좀 도움이 될 거고요. 허리 쪽은 MRI상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게 디스크를 좀 간혹 척추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바깥쪽 디스크를 좀 놓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른 병원도 한번 가셔서 MRI도 좀 확인을 같이 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승현님, 안녕하세요. 저는 목 디스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목이 항상 뻐근하고 무거운데 목은 어떤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거는 좋은데 다른 데서는 안 좋다라고 혼란스럽다. 목이 뻐근할 때 어떤 목 스트레칭을 하는지 알려주고 자세도 한번 꼭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목은요, 이게 허리나 목 둘 다 이제 숙이는 동작이 좋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이유는 우리가 항상 이제 이게 보통 편한 자세가 자꾸 수그러듭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 반대작용인 펴는 동작들을 해줘서 목과 허리의 전만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목 근육은 이제 같이 작기 때문에 목만 펴는 것보다는 가슴하고 등 근육도 같이 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손을 바깥쪽으로 하고요. 뒤로 한 다음에 뒤로 펴주는 동작들을 자주자주 해주시면은 좋을 겁니다. 자, 블루보틀님, 안녕하세요. 38살 남성입니다. 몇 달 전부터 허리 아래쪽까지 다리가 찌릿한 통증이 있고 장시간 앉아있으면 증상이 심해집니다. MRI에서 허리 디스크가 조금 돌출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보수적 치료로 증상 개선이 가능한가요? 네, 디스크 크기가 작지 않고 아주 많이 아프다가 아니라 찌릿한 통증 정도라고 하면은 약 먹고 운동하시면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광피부님, 혹시 양반다리가 허리에 안 좋은 자세인가요? 제가 의자에 앉았을 때 항반 양반다리를 하거든요. 이게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긴 한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왜냐면 양반다리를 하기 때문에 잠깐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의자에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거가 오히려 그 근육을 경직시키고 디스크로 혈류를 덜 가게 해서 디스크가 좀 안 좋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의자 안에서 이렇게 좀 움직이거나 뭐 피곤할 때 다리를 꼬아주는 식으로 허리에 약간의 움직임을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섬섬옥수님, 47세 여성입니다. 오래 서 있거나 걷다 보면 허리와 엉덩이 부분이 아프고 다리도 저려요. 물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별로 개선이 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좀 오랫동안 물리치료 하셨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신경주사 먼저 맞아보십시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울산 더 바른 재활운동센터 6년 전 4.5 추간판 탈출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리 저림이 다시 심해져 허리 주사를 넣어도 펴지지 않아서 4.5, 5.6 부위에 2번씩 주사를 놔줍니다. 주사 맞아도 저린데 그래도 활동하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 버티는 게 나을까요? 어렵죠. 이제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사를 놓는데 점점 주사 주기가 짧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주사 맞으면 6개월, 3개월 괜찮았는데 이제는 뭐 일주일밖에 효과가, 하루밖에 효과가 안 간다라고 하면은 병이 그만큼 심해지는 거, 디스크가 커지거나 협착증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더 효과적일 만한 치료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수술을 필요한지도 상담도 해봐야 되고, 수술이 싫다라고 하시면은 수술 주사 사이에 시술, 아까 말씀드린 신경 성형술도
주사보다는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치료입니다. 김홍춘님, 저는 58세 남성입니다. 농사하시다가 무리하게 일한 후 허리가 갑자기 아팠고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MRI 찍었더니 디스크를 진단받으셨네요. 그 다음 질문이 있는 건가요? 예. 농사 일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데 허리 디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허리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운동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사 일하면서 허리를 부어 쓰는 자세나 생활 습관도 개선하고 싶습니다. 저희 의외로 이제 병원에 서울에 병원이 있지만 지방에서 이제 그 농번기 끝나고 많이들 올라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또 자제분들 입장에서도 또 이제 58세이시니까 뭐 젊으시지만 자제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일을 계속 너무 하신다. 농사 때문에 허리가 안 좋다는데 이 농사가 뭐 저도 잠깐 가서 좀 도와보면은 허리가 정말 아픕니다. 아플 수밖에 없는 게끔 숙여서 구부리고 앉아서 계속 해야 되고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 상황도 참 많은 거라 저는 사실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한테 하는 거는 농사일 줄이세요 라고 몇개 이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김홍춘님은 아직 젊으시고 지금 아직 하셔야 되는 더 확장을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운동하려고 하면 그 농사 일을 계속 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근육을 잘 발달시키고 저는 1번은 허리를 다치지 않게끔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너무 오래 숙여서 일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를 이제 뭐 한 번에 다 들려고 하시지 마시고 3번에 나눠서 든다든지 그 다음에 물건 들 때도 바쁘다고 빨리빨리 들지 말고 가까이 가서 무릎으로 드는 그 다음에 사람 쓰셔가지고 일도 좀 나눠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농사를 오래 지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운동법들은 뭐 많습니다. 이제 걷는 거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코어 근육, 등 근육 강화 운동들 잘 해주시면 좋겠고 체중도 좀 관리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허리 아플 만한 일들이 좀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예. 민생자님, 디스크 협착증으로 다리에 쥐가 매일 밤마다 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쥐가 안 나게 할까요? 약을 먼저 한번 좀 드셔보세요. 밤에 먹는 약도 있거든요. 이제 그 신경절임 완화제도 있지만 신경통 약 중에서 밤에 먹으면 좀 잠이 좀 더 잘 오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병원에서 처방 받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나님은 프롤로즈사 1주 간격으로 맞아도 될까요? 뭐 맞으셔도 되는데 이제 내가 주사 맞고 많이 나았다라고 하시면은 안 가셔도 됩니다. 이제 통증 쪽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와인러버님, 운동하다가 힘을 잘못 주어 허리가 아픈데요. 큰 충격이었던 건 아니고 허리에 힘을 빡 주다가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디스크에 무리가 올 수 있나요? 올 수 있습니다. 숙여서 무거운 물건 들거나 이럴 때 이제 뭔가 이제 다른 느낌, 뻑하는 느낌이 디스크 찢어지는 상황일 수 있어요. 오래 누워 있을 때 통증이 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 괜찮다라고 하면은 좀 안심하시고 뭐 다시 좀 관리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찜질이 좋은가요? 냉찜질이 좋은가요? 이 냉찜질은 뭔가 삐었을 때 바로 다친 직후에 하는 게 부어있을 때 하는 게 좋고요. 온찜질은 통증 감소, 근육통 감소에 도움이 되니까 저는 온찜질 추천드리겠습니다. 허리 영양제 맞고 있는데 디스크 협착증에 도움이 될까요? 영양제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하시는 치료인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영양제라니까 왠지 좋아 보입니다. 뭐 한번 맞아보시죠. 말떡무님, 지금 당장 무거운 것을 들다가 다쳐 통증이 발생한다면 신경외과에 가는 건가요? 정형외과를 가는 건가요? MRI를 촬영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들 이제 대학병원에서도요. 한 병을 갖다가 이제 두 과가 보는 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손을 이제 정형외과랑 성형외과랑 본다는 거 아셨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척추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외과도 보고 정형외과도 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셔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 뭐 재활의학과 가셔도 되고 통증의학과 가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진단을 좀 받는데 MRI 촬영은 좀
기간이 오래되고 많이 아프셔서 이제 MRI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 정도 비용을 내고 찍을 정도까지 내가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찍어야 되는 거고, 사실 MRI 찍기 전에도 우리가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먼저 해서 일반적인 통증이 줄어드는지 보고 그때 필요하면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이 이제 47분이고 47세 여성입니다. 척추 5번, 1번 디스크 터진 지 2년 차가 돼가는데요. 지금까지 발바닥에 뭔가 붙어있는 느낌이 계속 지속되어 가고 있어요. 계속 보존적 치료를 해도 되는 걸까요? 이런 경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너무 많이 아파서 힘들어서 그 디스크를 제거를 해서 깔끔하게 낫는 방법도 있겠지만, 디스크가 이제 그렇게 심하진 않고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고 증상도 예전에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지셔도 괜찮지만 뭔가 이제 불편함이 남아 있는 거죠. 그 뭐 발바닥 뭐 붙어 있는 느낌이 이제 디스크가 신경을 다 있고 누르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인데, 그래도 이제 희망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계속 허리 근력 운동하고 뭐 견인 치료든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하다 보면은 디스크 크기가 좀 더 줄고 디스크가 더 건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증상도 좋아질 수 있고, 뭔가 불편하다라고 하면 약물 치료도 되니까 좀 당연히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할까요? 저는 양양님이시고요. 저는 계단 올라가는데 허리를 못 펴고 구부리고 올라가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허리를 못 편다라는 거는 이 협착증이 좀 동반돼 있을 때 이제 구부리고 올라가면은 편합니다. 이제 협착증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허리 디스크는 구부리면 아프고요. 척추 협착증은 좀 펴면 편해집니다. 그래서 계단 올라갈 때 구부리고 올라가는 것보다 펴면서 올라가는 거는 협착증이 있으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좀 근육을 좀 단련시켜 놓으면은 올라가는 게 괜찮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께 좀 답변을 다 제대로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은 서울부민병원에서 척추내시경 센터장을 맡고 있고, 저희 뭐 불편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병원에서 또 진료를 또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